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바이에른 뮌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 비중이 매우 높기는 하나 전반기 리그 성적도 8경기 무패라 상승세가 쭉 이어지고 있죠. 마르코 로제 감독 체제로 전환한 이후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로제 감독은 독일 감독의 특성답게 강한 압박으로 무장한 감독인데 전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포메이션 상 윙어가 없고 풀백을 아주 깊게 전진시킨다는 점, 이 때문에 측면을 주로 공략하는 팀을 상대로는 역습을 가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전방에 많은 숫자가 배치되면서 이를 공격력으로 메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는 했지만 핵심 선수인 은쿤쿠, 라움이 모두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전술적인 움직임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압박 위주의 전술의 약점인 후반전, 실점률에서 라이프치히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기에 리그에서는 실점 폭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챔스에서는 90분대 실점만 2번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9골 중 7골을 후반에 실점하기도 했습니다.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기는 하나 무실점을 기록하고 경기를 마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일단 전반기는 1위로 마쳤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돌풍으로 시즌 초반에는 1위를 우니온 베를린에게 내주었지만 독일 최고의 팀이라는 위상이 어디가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에서만큼은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언도 부상자가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마즈라위의 부상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 때문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샬케전에서는 키미히가 오랜만에 라이트백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키미히가 없으면 중원에서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현지 언론 빌트에서는 파바르를 우측 풀백으로 배치하는 포메이션을 예측하고 있는 중 다행히 파바르는 자신이 원하는 센터백보다는 라이트백으로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내의 공백, 올 시즌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판을 모두 잠재우고 팀 공격의 에이스로 거듭난 선수의 이탈은 뼈아픕니다. 대체자로는 코망이 있기는 하나 공격 포인트 생산성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홈 어드밴티지를 살리려고 할 것이고 바이언도 아직 1위 싸움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맞불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라이프치히가 아주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쪽으로 다소 기울 수 있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라이프치히의 후반 경기력을 감안하면 핸디캡의 도움을 받거나 스코어 쪽으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훔 대 헤르타 베를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훔은 친선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 다만 리그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2승을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당겼습니다.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 아우크스부르크와 전력이 우위인 멘헨글라트바흐를 잡아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기록, 아주 극단적으로 롱킥에 의존하는 스타일입니다. 수치를 들여다보면 시도하고 있는 패스 5번 당 1번이 롱볼이고 호프만의 큰 키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모습인데 해당 방식이 정확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죠. 촐로가 지난 시즌 장기 부상 이후 전성기의 운동 능력을 잃어버린 것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 올 시즌 샬케와 함께 리그에서 경기 당 1골을 넣는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두 팀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홈에서는 전방부터 과감하게 활동 빈도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상대의 빌드업과 볼 방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무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에 프랑크푸르트, 우니온 베를린, 멘헨글라트바흐가 당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헤르타 베를린이 중앙 빌드업에 아주 열중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역습 성향의 팀에게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만큼 보훔의 공격적인 홈 성향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쾰른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3연패의 늪에서 벗어났고 분위기를 반전시킨 채로 전반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등권인 16위 슈투트가르트와는 승점이 동률이라 후반기 성적이 중요한 상황인데 강등권 경쟁자인 보훔은 잡고 시작해야 후반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철저하게 역습 성향으로 가는 스타일인데 실리적인 접근을 위해 롱볼도 서슴지 않고 섞어주는 타입입니다. 중원에서 역습 시 공을 운반해주는 선수는 세르다르,
다만 세르다르가 막히게 된다면 중앙에서 볼을 전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확도 낮은 롱볼 위주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포딜의 포스트 플레이와 피지컬 능력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다득점 양상을 장담하기에는 무리죠. 지난 시즌 최악의 실점 억제 능력을 보여준 팀인데 올 시즌은 15경기 22실점으로 평균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실점 중 8골이 세트피스였습니다. 보흥이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고 있는데 헤르타 베를린도 공중볼 경합 능력에 있어서는 보흥에 밀리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수비가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우세한 양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흥이 올 시즌 롱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헤르타 베를린도 롱볼에 대한 대응력이 보흥보다 뒤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기에 수비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상태. 다만 헤르타 베를린이 원정에서는 매우 약한 데다 득점력이 아주 뛰어나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저득점을 고려해 볼 만한 매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샬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도 순항하고 있는 중 챔스에서도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고 리그에서도 4위를 차지하면서 챔스권을 사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5위 우니온과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과 포메이션은 달라진 바 없지만 올 시즌에는 중앙 공격이 더 살아난 느낌이죠.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는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우승의 주역이 되었지만 리그에서는 다소 부진했던 카나다가 리그에서도 생산력이 살아난 것이 상당한 호재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코스티치가 배치된 측면에만 다소 의존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중앙과 측면에서 골고루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백을 구성하고 있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에 특화된 3백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은디카도 볼 운반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빈도가 높고 푸타도 지난 시즌 시간이 갈수록 잔실수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푸타도 부상으로 인해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야키치가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해주면서 팀 스쿼드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케는 이대로 가다가는 승격 한 시즌 만에 다시 2부로 돌아가야 할 위기입니다. 11월 9일 마인츠를 1대0으로 잡아내기까지 7경기 연패를 당하기도 했으며 전반기가 끝났을 때 승점 10점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팀으로 남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원정에서는 수비라인을 다소 뒤로 무르면서 대응하는 편, 다만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대응하는 패턴은 크게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 시즌 시도하고 있는 수비적인 스탠스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1대1 대응 능력에서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수비 보강을 위해 데려온 요시다도 나이가 들면서 유럽에서 한계를 점점 보이고 있던 선수였고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공격도 문제입니다. 15경기 13골로 경기당 1골에 미치지 못하는 골을 넣고 있는데 분데스리가가 전반적으로 고득점 양상의 리그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기록이죠. 지난 시즌 드리블 돌파가 되지 않는 상황을 보강하기 위해 출리노프를 영입하는 등 보강에 나섰고 올 시즌도 드락슬러를 영입했지만 슈팅을 만들어내는 액션에서 리그 17위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우세합니다. 지난 시즌 측면에만 국한된 공격에서 벗어나 올 시즌은 중앙에서도 훌륭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샬케의 올 시즌 수비력은 최악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죠. 프랑크푸르트도 수비적인 실수가 없는 팀은 아니고 핵심 수비수의 부상 이탈도 있기는 하지만 공격력으로 이를 메우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확률이 높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